자, 여기 보면 이제 신간회가 이제 1927년에 결성됐는데, 이 신간회 명칭은 이제 신간출 고목이라는 말에서 나왔죠. 고목에서 새 가지가 솟는다라는 이제 말에서 이제 유래됐거든요. 자, 그 결성을 보면요. 서울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결성이 됐고요. 회장은 이상재, 부회장은 홍명희 이렇게 있는데, 요 사람은 이제 민족주의 이제 뭐냐면 사람이고, 홍명희는 사회주의 계열이죠. 예, 격조 홍명희 유명하죠. 예, 소설가였어요. 자, 특징을 보면 그 민족 개장주의 등장에 대응하는 민족 합동 전선 운동이라는 거. 그래서 좌우합작적 이제 뭐냐면 운동이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신민회와 달리 신간의 이름 비슷한 게 신민회가 구한말 단체에 있었죠. 이와 달리 합법 단체예요. 예, 그래서 일본은 이 항해운동을 너무 탄압할 경우에 지하되고 파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합법화시켜서 뭐냐면 이들 홀조 통제하고 분열을 유도하기 위해서 합법단체를 만들어놨던 거죠. 그래서 신민회는 이제 뭐냐면 그 불법단체였지만 이 신간회는 합법단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신민회는 참고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보안법이라는 것들 때문에 이게 비밀 결사였죠.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자, 그 조직 계열 보면 뭐 조선일보와 청동기 계열 주요, 뭐 기독교 계통 등등 여러 이제 계열로 이제 구성이 됐고, 세계 이제 중앙에서는 민족주의 세력이 우세했어요. 이 지도부들은. 근데 지방에서는 사회주의 세력들이 우세했죠. 사회주의 세력들은 이제 지도부를 장악한 것보다는 지방 지역을 장악해서 그 당시 소작쟁이라든지 노동운동을 지원하고 자신들의 어떤 그 활동 기반을 확대시키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했고, 이때 이제 그들은 주로 이제 조선공산당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가입한 게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가입을 했어요. 개인 자격. 음.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약간 이제 뭐가 좀 비슷하냐면 그 당시에 이제 제 1차 국공합작 있죠. 뒤에 이제 제가 중국사 할 때 얘기하게 되는데 1차 국공합작도 공산당 국민당의 어떤 당대당 합작이 아니라 공산당원이 국민당원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개인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합작을 하는 형식이었잖아요. 아마 요런 거와 영향을 줬지 않을까 하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 자, 근데 12월 태제에서는 나중에 개인 가입에서 단체 가입으로 이제 변경이 지정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활동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밑에 이제 신간의 그 강령이 있어요. 이 신간의 강령 꼭 외워두셔야죠. 예전에 2000년도 기출문에 나왔던 건데, 일단은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그다음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뭐 단결을 이제 공고히 한다는 내용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좌우까지 통합을 이제 얘기한 거고 기회주의는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치 운동을 얘기한 거죠. 예. 이 신간의 강령이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꼭 외워두세요. 자, 그럼 신간의 그 활동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치운동의 규탄, 그다음 한국인의 착취기관이었던 동양척취 주식회사 철폐, 그리고 한국인에 대한 특수취재법, 이게 와서 길 가다가 이제 일본 순사들이 와서 이제 몸수색하고 그런 걸 얘기한 거죠. 그다음에 교육차별 금지, 한국교육실시, 그다음에 사회학 사상 연구 자유인데 보통 이때 사회학이라는 것은 이제 주로 뭐냐면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참고로 이제 우리가 국가보안법이란다. 치안유지법 있죠. 이 치안유지법은 원래는 이제 이거 일본에서 만들어진 법인데 이게 한국까지 이제 학대에 적용된 거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만든 치안유지법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뭐냐면 그 연구하는 거는 허용했어요. 연구하는. 그래서 이제 뭐 사회주의 단체를 만들면 탄압을 했지만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연구한다. 사회주의 사상. 이거 대학에서도 허용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치안유지법이 더 엄격하게 적용돼서 연구하는 곳조차도 뭐냐면 막아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도록 연구를 하는데 뭐 이걸 뭐 바탕으로 단체 만들고 으쌰으쌰 한 것도 아니고 하는 것 때문에 연구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도 그냥 왜 막냐? 우리도 일본처럼 연구를 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 이렇게 이제 주장했던 거고. 자, 그리고 일본인들의 이민 정책 반대. 그리고 이제 그 강주 학생 운동 진상 조사 파견. 요게 이제
신간의 분열의 어떤 단초를 마련했죠. 요거 예전에 기출에 문제 나왔던 건데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근위의 결성, 사회운동 전개 뭐 등등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많이 했지만 노동자, 농민, 학생운동을 지도했다. 그래서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라든지 반천 농민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공무원 교재에서는 이제 좀 약간 신민회하고 신간회를 이제 뭐냐면 구별하는 비교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신만회하고 신간회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신민회는 비밀결사 단체고 그다음에 신간회는 합법단체다. 이게 좀 차이점이 있죠. 이 관련된 내용은 각자 이제 보시고 자, 신간의 해체 과정을 이제 보겠습니다. 예. 신간회 같은 경우에는 전체 대회를 딱 두 번 열렸거든요. 그래서 1차 때 이제 창간할 때 열었고 2차 전체 대회는 해체할 때 열었어요. 예. 그래갖고 시작과 끝을 전체를 열고 받는데 사용한 거죠. 전체 대회를. 그래서 전체들 1차는 열고 2차 대회는 받을 때 했는데 신간회가 이렇게 전체 대회를 이제 뭐냐면 잘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전체 대회를 하면 오는 신간의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럼 조직 전체가 탄력할 수가 있잖아.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피하고자 이런 전체 대회를 잘 안 열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신간의 해체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 신간의 해체가 1931년에 일어났는데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10년도에도 나왔고 한 번 더 나왔을 거야. 여기 부분이.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보면요. 일단 일제 규모한 탄압정책. 그래서 이제 1920년대 후반 급진 지도부가 등장한 후에 그 당시 이제 신간의 활동이 가격해지니까 그 당시 여러 가지 이제 뭐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들을 이제 행위죠. 근데 중앙정부부 이제 중앙공부의 활동을 제한하고 전국의 지혜 해체 공작을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중개최 그 시도 실패 이후 급진 지도부가 권고 지도부가 온고파 등장했다. 지도부에.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예. 그래갖고 요거 한번 관련되는 요걸 한번 좀 심화 교재를 보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민중대회 개최 후에 이제 그 당시 이제 급진 지도부가 이제 권고됐는데 허영 같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권고되면서 그 당시 김병로 같은 이제 온건한 그런 지도부들도 교체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누구하고 이제 가까이 하려고 하냐면 그 당시 이제 신간의 그 내부의 우파는 천도교 신파하고 또 관련을 가지면서 자치운동 방향을 전환되게 지도부가 온건파로 바뀌면서 뭐냐면 그 안에 있었던 우파 세력들이 천도교 심파는 자치론을 주장한 친일파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다.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신간의 자체가 그다음에 자치론에 반대하기 위해서 이제 결성된 건데 그걸 오히려 이제 이때 지도부가 교체되면서 사실 이제 자치론이 그 안에서 이렇게 들어왔던 게 좀 상당히 문제가 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내용들이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던 거고요. 예. 다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코미테름의 노선 변경이 있어요. 12월 태제하고 그 프로피텔론의 9월 태제에 의해서 사회주의 노선 변화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조선공산당은 신간의 그 코미테름의 어떤 지도와 이런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코미테름 명령을 무시할 수 없어요. 예,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코미테름 노선 변경 12월 태제와 그 9월 태제가 상당히 사회주의 노선의 변화에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신간의 어떤 그 해소에 주장에 이도적 근거가 됐다. 이렇게 보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9월 태제가 뭐고 12월 태제가 뭐냐? 요걸 좀 볼 텐데요. 요걸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기 태제라는 것은 어떤 명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명령. 그 사회주의 세력에게 내렸던 명령. 먼저 12월 태제를 보겠습니다. 여기 커민테는 이름으로 이제 공포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개량주의에 대한 투쟁과 민족주의 진영의 제휴를 거부한 노선을 채택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이전에 1차 국공합작이 깨져요. 그리고 이제 국민당한테 배신을 당한 이제 코미테를 입장할 때는 더 이상 이제 이 민족주의 진영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12월 태제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노동자 계급의 헤게모니 장악, 조선공산당이 지식인, 학생의 결합체가 됨으로써
노동자 농민과 연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장과 농촌에 진출해서 당을 개조할 걸 지시했다.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개인 가맹보다는 단체 가맹을 중심으로 해라. 그래서 초창기 때 이제 신간에 이제 가입할 때 공산당이 그 당시 이제 공산당 이름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 뭐냐 개인 이름으로 해갖고 들어갔죠. 그런데 1차 국공합전 때 그 모순점이 이제 드러나니까 이제는 단체 과목으로 하나 이렇게 지시를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아직까지는 개량주의 단체들과 이제 뭐냐면 그 결별하고 투쟁을 하고 내기만 했지 이 개량주의라는 게 신간회라고 명시되어 있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데 다들 봐도 신간회이긴 하는데 명시는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좀 이따 1930년 9월에 구월태제가 공포해. 네, 구월태제. 자, 이 구월태제는 푸어피텔론이라는 단체에서 이제 있는데 이 푸어피텔론은 코미테름의 하부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코미테름의 하부기관, 그러니까 코미테름 지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신간회를 이제 개량주의 단체로 간주했죠. 여기는 악무 쪽으로 이제 얘기를 했지만 여기는 아예 신간회를 이제 딱 찍어서 개량주의 단체로 간주했고 신간회는 소부르주아 전당 조직으로 규정해서 노동자 농민 중심의 무상계급 결성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었다. 그래서 개량적 소시민적 노동운동을 혁명적 노동운동을 전할 걸 주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신간에 나오면서 이들이 적색 노동운동의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태제와 이제 9월 태제가 신간의 해소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해소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원래는 해체죠. 예. 근데 이제 그 당시 그 공산주의자들은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해소라고 했어. 해소. 그래서 해소는 뭐라고 하냐면 한 조직체의 해산을 뜻하는 해체와 달리 한 운동에서 다른 형태의 운동과 전환한 번진법적 자기 발전이다. 근데 근데 그게 좀 웃긴 거죠. 그냥 어려운 말로 이렇게 했는데 실제 해체예요. 해체야, 해체. 예. 근데 이제 조선공산당 입장 볼 때는 신간의 해체의 어떤 책임이 자기한테 돌아온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형이삭적인 어떤 번진법적 자기 발전을 뜻한다 하면서 얘기를 한 건데 실제는 의미는 없다. 그렇지만 그 당시 사용했던 용어가 이 해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간의 해체에 또 이제 배경이 됐던 게 뭐냐면 이 중국공산당 관련된 내용이야. 자, 중국공산당은 그 당시 1차 국공합작이 깨진 후에 극자 모험주의 노선을 선회됐어요. 그래서 이제 도시를 공격해서 거기에서 이제 진을 치고 뭐냐면 국민들과 대항하는 과정을 이제 걷게 되는데 요 관련된 내용은 이제 나중에 중국 공산당 상할 때 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도시 노동자 중심의 폭력혁명을 추구했다. 이걸 이제 극자 모험주의 노선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그 중국 공산당 안에서 이렇게 불렸던 거예요. 모택동 노선을 중립적이고 좀 객관적인 위치에 놓고 요구해서 예전에 자기 모택동 노선에 반대했던 도시 중심의 어떤 노동운동, 도시 중심의 어떤 노동운동들을 극자 모험주의 노선 해갖고 뭐 1차 극자 모험주의, 2차, 3차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간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여기 보면 이제 신간의 해체 그 지지하는 입장과 그다음에 해소파에 의하면서 신간의 어떤 그 해체를 반대하는 입장에 관련된 사료가 있거든요. 요 관련된 사료가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예. 그래서 잠깐 요거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는 제가 밑에다 적어놨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는 사회주의자들이 신간의 해체를 부르짖는 그런 내용이죠. 본 지혜는 부르짖는다. 신간에서는 투쟁을 통하여 해소 투쟁의 전개는 우익 민족주의자들의 정체 폭로와 농농 주체의 강대를 기리한다. 해소당은 해체는 의미하죠. 예. 그래서 이제 신간의 영도권 소부르주아 있으니 소부르주아 집단이다. 계급적 영도권은 이제 프로레타리아 투쟁력의 성장의 한계 신간의 장애물이다. 뭐있는데 그래서 신간을 벗어나서 독자적인 이제 프로레타리아 노동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이론적 바탕이 됐던 것이 9월 태제, 12월 태제 이런 태제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내온 것은 이제 공산당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이제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에 대해서 해소파의 여하여 해소파의 고합이라는 뜻인데 이때는 비타입적 민족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있고 여기에서 이제 내용을 단결은 심이다. 뭐 약자의 심은 단결이다. 오는 역량을 집중하여 단결 공부하자. 그래서 이제 단결. 그러니까
그다음에 좌우 간의 어떤 단결을 강조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해소파에 대한 충고해가지고 이거는 안재홍이라는 사람 있죠. 이 안재홍이 이제 해소파들,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이 나가려고 하는 것을 비판한 거야. 예. 이게 예전에 기초 관련된 사료에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인의 대중적인 운동 목표는 정면에 일정한 세력을 향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니 민족운동과 개국운동은 동지적 협동으로 함께 나란히 나가야 할 것이고 그 내부의 영도권이 다른 세력이 섞여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는 제살 깎아먹는 식의 가운을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좌우익 간의 활동을 지금 해야지 일본 제국주의 침범만 제 뭐냐면 어 벗어날 수 있는데 괜히 코미템의 지시에 받아서 왜 그렇게 나가려고 하냐 그런 것들 비판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해체론자, 해소론자와 해소론자 반대하는 그 입장을 한번 쭉 얘기했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 다시 이제 앞에 넘어가서 자, 신간의 해소 이후의 투쟁 방향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민족주의와 이제 사회주의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민족주의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면 개당주의가 됐어. 그래서 민족운동에 탈락해서 친화경에 되게 증가됐다. 네. 그리고 이제 내용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한 경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생운동과 농민운동으로 이제 계승했다. 이렇게 이제 있고 그러니까 이걸 좀 지우시는 게 낫겠네. 그래서 개량주의와 민족주의에 탈락해서 친화경에 있고 학생 돈 운동이나 농민 노동 운동을 또 계승했다 이런 분야도 있고요. 또 이제 교과서에서 이제 조선왕 운동과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되겠죠. 조선왕 운동은 뭐 계승됐다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이제 있고 사회주의자들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자, 이 사회주의자들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1928년에 그 4차 조선공산당이 해체됐어요. 그러니까 신간회가 해소된 이후 이전이죠. 4차 공산당이 이제 해체되면서 그 새로운 공산당을 이제 만들려고 했는데 코미테에서 더 이상 인정을 안 해준 거예요. 예, 인정을 코미테에 인정해야지 제5차 조선공산당 넘어갈 수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주의자는 신간회 이제 뭐냐면 나온 후에 코미테로부터 인정투쟁을 받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각각 이제 농민조합과 노동조합을 적색농민조합, 적색노동조합 개편돼요. 예.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 거죠. 기출에 그 적색농민조합과 적색노동조합 그 쓰고 나왔죠. 자, 그러니까 대중적 성격의 조직에서 이념적 성격의 조직으로 전환되고 폭동 등 강력한 노선을 전개해요. 자, 근데 이게 한때는 반짝거리는데 좋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당시 그 공산당 그 공산주의 세력들의 어떤 조직망이 노출되거든요. 그리고 강경한 이제 일제 탄압이 일어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35년에 들어가면 여기에 급격하게 이제 노동쟁이가 많아지다가 급격하게 죽죠. 노동쟁이 그 노동운동이나 이런 농민운동들이 일어났다가 예. 그래서 이건 일제 탄압 때문에 그래요. 예. 그것도 이제 사회주의 세력들은 35년 이후부터는 거의 지하했다. 그래서 경성 콩크럽 같은 이제 조그만 조직들만 살아남고 국내에서는 힘을 잃게 돼요. 이 사회주의 세력들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는데 여기 작가 이제 보면 농민조합과 이제 노동조합 운동에 이제 사회주의색들이 많이 개입을 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이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을 주도를 했는데 특히 요기가 상당히 많았다. 여기서는 이제 예전에는 주로 이제 그 지도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정도였는데 이 농민조합과 노동조합을 적색 농민조합, 조성 노동조합으로 만들면서 지도부를 장악하면서 이들이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주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노동조합과 이제 노동운동하고 이제 그 당시 노동운동, 농민운동이 20년대하고 이제 여기 30년대 초반에 상당히 집중돼 있는데 요 시기에 사회주의자들이 상당히 집중됐다. 또 이 시기가 또 뭐냐면 그 1929년 대공황이 일어났잖아요.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잖아. 자, 이걸 틈타서 이제 그 조직을 학대시키는 목적에서 또 일어난 것도 있어요. 예, 이틀 넣어서. 그래서 코미테로부터 인정투쟁, 그 다음에 그 당시 대공황의 여파 등등 해가지고 요게 반짝거리다가 나중에 급시적 탄압을 받고 뭐냐면 세력이 많이 상실됐다. 여기 보시면 되겠죠. 자, 해체의 한계를 보면 반일 투쟁이 합법적 공간에 축소됐고요. 그 다음에 민족주의자들이 민족운동 전선에 탈락됐고, 그래서 이들 중 상당한 친위가 됐고요. 대중의 조직화 실패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뭐 해소론을 주장하면서 이걸 좀 더 이제 뭐냐면 좀 한 단계 높은 그 단계 단체로 만들어서 뭐 대중들을 끌어들여야겠다 이렇게 내세웠는데 실제 노동자 농민을 제대로 끌어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이들 선동해가지고 그냥 무자비하게 이제 폭동만 일으키다가 탄압받고 이제 물러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의인을 보겠습니다. 의인은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이게 공인력 기출 문제 해갖고 신간의 의 쓰라고 나왔거든요. 사회주의 세력과 비탈적 민족주의 세력이 결성한 최초의 민족 협동단체다. 이거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신랑 양성 운동을 보겠습니다. 자, 신라 양성운동인데 신라 양성운동이 타협적 민족주의자 자치론 이렇게 이제 도 신라 양성운동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신랑 양성운동이라고 해서 모두 이런 방향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고요. 상당수 넘어갔다 보시면 돼요. 예, 한 50%, 60%? 뭐 약간 수치로서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신랑 양성운동자들이 뭐다 타협적 민족주의자고 이들이 자치론자고 친일파다. 이게 도식화시킬 수는 없지만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갖고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신랑 양성운동의 전개 과정을 보면요. 교육진흥운동, 뭐 청년의 운동을 시작해서 후에 이제 물산장려운동, 밀대 설립운동 있고 그리고 뭐 자치운동, 문맹 특치운동 이렇게 있는데 그 자치운동은 이제 비탈적 민족주의자가 대입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민족주의 운동의 분화를 볼게요. 1920년대에 문화 통치에 맞물려 갖고 분화되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신령 양성론, 절대 독립론 이렇게 있는데 신령 양성론은 이제 알다시피 지금 당장 독립이 어렵다. 그래서 그 당시 문화통치와 이제 회사정철폐, 사회재정 등 개량주를 수용해서 그 당시 일제의 어떤 법 테두리 안에서 실력을 먼저 양성한 다음에 나중에 어느 정도 힘이 키운 다음에 독립하자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들 중 상당수, 물 100%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가 이제 사회주의 민족주의, 뭐 친이다 이런 경우에 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절대 독립론인데 비탈적 민족주의자죠. 이들은 신민의 독립전쟁을 개통했고 1910년대 무장항의 투쟁을 했으며 1920년대 비탈적 민족주의 운동을 이끌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충 이제 한번 도표를 그려놨는데 여기 구한말 때 예국개몽운동은 교육진흥운동 이렇게 실력양성운동으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의병운동 계열은 이렇게 독립전쟁을 절대 독립론 이렇게 이제 해서 20년대 이제 이렇게 분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예전부터 이제 이런 흐름도 있었고 20년대 이런 것들이 표면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민족교육운동부터 보겠습니다. 실력 양성 운동 중에 그 민족교육운동을 좀 볼게요. 이건 이제 신교육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신교육운동.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설립운동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고등학교 설립운동은 이렇게 있는데 이때 보통학교하고 고등보통은 조선인들이 다니는 학교죠. 3차 조선교육 과정, 조선교육령 이전에는 조선인이 다니는 학교인데 여기는 공립이 아니라 사립이야, 사립. 사립,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자, 근데 이 총독부 입장 올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총독부 입장에는 총독부도 보통학교는 늘려고 했어요. 이 사람들도. 왜냐하면 일본어나 뭐 그 당시 이제 한국 식민화 정책 등등 하려면 조선 사람들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는 교육시켜야 될 거냐. 그래서 보통학교를 늘려고 했는데 자금이 부족했다. 예전에 했죠. 그래서 보통 2차 조선교육령 같은 4년제에서 6년제도 이제 밀려넣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4년제나 5년제가 많았어요. 6년제는 별로 없고. 그래서 그렇지만 총독부 입장할 때는 공립학교여야지 이게 이제 조선인 그들이 사립학교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 만들어가지고 뭐 민족주의를 강조하고 그런 것들은 별로 안 좋아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총독부는 사립학교 설립 조건을 강화해서 이 사립학교 설립운동, 그러니까 고등학교나 고등고등학교를 설립운동 맞고 총독부가 대신에 이제 돈을 더 투자해서 보통학교를 많이 늘리려고 했지만 아까는 자금 사정 때는 제도 늘리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족교육운동을 할 때 단체 이름을 좀 기억을 해두신 게 조선여자교육회하고 조선교육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조선여자교육회는 부녀자를 위한 순회 강연과 토론회, 월간지 여성 신원을 강행했고요. 그리고 야학도 운행했다. 그리고 그 당시 조선교육회가 있는데 이 조선교육회가 09년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뭐 크게 나온 건 아니고 그 이름 단체만 나왔어요. 이거 몇 년에 만들어졌나? 1920년대 그 단체 관련된 걸 해놓고는 요거 한번 나온 적 있어. 네, 조선교육회. 자, 그래서 요거는 잠깐 이제 기초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선교육회는 이제 공부년 기출에 나왔던 건데 중심 인물은 그 한규설, 이상재, 유군 등이 조직됐고요. 그리고 계몽교육 차원의 교육운동을 실천운동을 이끌고자 했다. 그래서 사업 목표는 교육에 대한 조사, 연구, 잡지 발행, 도서관의 경영, 교육의 보급 등등 있고 활동은 신교육과 노동약 총서를 이제 발간하고 지방 순회 강연단을 조직해서 한글 강습회를 개최 및 교육 계몽하고요.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이제 했는데 조선교육회에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주도했고요. 나중에 따로 조선교육회 한 이제 해서 했다가 밀립대학 기성회를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조선교육회를 모체해서 나온 것이 밀립대학 기성회야.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밀립대학 기성회를 이제 밀립대학 설립 운동과 연계돼 있지만 그 전에는 조선교육회에서 이제 주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따로 나갔고 이제 특별하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예. 여기 이거 너무 많네. 여기 뒤에 부분만 볼게요. 자, 조선교육회는 1920년 6월 한규수가 이상제를 비롯해 전국의 유지 91명을 발기고 성립되었다. 그러나 1922년 1월에 들어서야 활동은 교육진흥상으로만 한정하라는 조선총독부의 요구를 수용하여 조선교육협회라는 이름으로 인가받을 수 있다. 자, 인가를 받은 이후에 조선교육협회는 대중을 상대로 한 강연을 개최했고 기간제를 간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이제 이렇게 원래 이름인데 실제 등록 이름은 조선교육협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선교육협회 간부들은 1922년 12월부터 본격한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앞장섰다. 그래서 밀립대학의 어떤 그 설립운동에 그 뭐냐면 그 기반이 됐던 단체가 이 조선교육회 또는 이제 그 설립명으로서 조선교육협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뒤에 있네. 이거 안 읽어도 되겠네요. 네. 자, 일단 넘어가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보겠습니다. 참고로 요것도 좀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여기 보면 그 당시 이제 그 사립학교 활동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유명했던 사립학교가 보성, 연희, 이하, 숭실 이런 건데 보성은 오늘 고려대학교고 연희는 연세대 이렇게 있죠. 이런 학교들이 있었고 야학이 있었어.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보통학교나 뭐 고등보통학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진짜 돈은 어느 정도 있어야 돼. 보통학교도 이제 그 뭐냐면 돈 주고 들어가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전체 인구 중에 한 20%밖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저도 이제 뭐 일하면서 오늘 하면 일 병행하면서 공부를 했던 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야학 형태에서 이제 공부를 했죠. 야학에 가서. 그래서 그때 이제 윤협필도 뭐 초등국어전 등등 우리말과 역사지를 교육했다는 거. 그러니까 개당서당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개당서당은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보통학교 가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 어린애들 모여가지고 만든 건데 한문 외에도 뭐 한국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과학이나 수학 이런 것들 배웠던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이 개당서당이 학대되면 총독부 입장할 때는 이걸 이제 별로 안 좋죠. 요게 뭐 민족의식을 키우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개당서당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었죠. 서당 규칙이라는 이거 예전에 1910년대 그 관련된 내용 할 때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서당 규칙을 이제 만들었다. 그럼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밀립대학 설립 운동은 구류주화 세력의 실력 양성 운동이다. 운동 배경을 보면요. 3.1운동 이후의 교육열 고조, 그래서 조선인 본인의 교육 강조, 민족주의자들의 초등교육 확대와 대학 설립 촉구, 특히 이제 2차 조선교육령 때 대학을 만들 수 있는 규정이 만들어졌잖아요. 자, 이런 것들 해가지고 결국에 조선교육에서 갈려져 나온
조선민립대학 기성준비회가 이제 주도를 해서 했는데, 그래서 조선교육의 중심을 이상제, 이승호 등이 결성했고 모금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국외 동포 사회까지 확대됐다고요. 그래서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1원씩이라는 구호로 모금 활동을 전개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관련된 이제 조선대학, 조선민립대학 설립 기성에 발기 치시서가 있어. 예,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또 계속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제 탄압과 그 당시 일제가 이제 뭘 만들었죠?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했어. 예. 그래서 이제 경성제국대학인데 일제가 1925년인가요? 그때 이제 경성제국대학을 이제 만들고 했는데 원래는 이제 그 경성제국대학까지 만들 필요는 지는 않고 경성 공립대학 정도 만들려고 했나. 공립대학은 제국대학보다 좀 한 단계 낮은 대학이에요. 제국대학은 위에 있는 대학이고. 근데 일제 총독부가 어, 좀 자신의 위신들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제국대학을 좀 유치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 일본 정부의 관료들에게 노비를 둬갖고 제국대학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일본 내에서 이제 식민지까지 포함해서 7개 정도가 제국대학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경성 제국대학이라고 이제 하죠. 그래서 오늘날 그 해야 부근에 만들어진 대학이 경성제국대학이고 그래서 그때 대학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앞에 해안 쪽에 그 거기를 대학로로 가잖아요. 예. 자, 근데 이 경성제국대학에 또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 요 대학이 소수의 한국인들만 입학을 수용했어. 근데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대개 보면 3분의 1은 조선인들 그리고 3분의 1은 일본에 거주하는 아니,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들 그 다음에 3분의 1은 본토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야 그 일본인들고 얘네들만 거의 한 30%만 뭐냐면 한국인 입학을 허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대홍수와 이제 한발 등 모금운동에 호응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이제 한겨레 보면 그 당시 다수의 민중들에 의한 대중교육을 소홀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보통 학교가 나온 것조차도 20%밖에 안 되는 그 상황에서 대학 교육이라는 거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제 대학을 만들어봤자 누구만 좋겠어요. 불우주의 자식들만 좋은 거잖아. 어느 나라만 금수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회주의의 어떤 비판을 많이 받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물상장려 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같이 이제 뭐냐면 대학 밀립대학 설립 운동 등이 이제 사회주의자 입장 때는 그냥 부르주아들의 어떤 그 운동에 불과한 거야.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이제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관련돼 갖고 한번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자, 1267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일제 식민지 수탈 속에서 극도로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대다수 민중들은 문맹 퇴치를 위해 최하급 교육조차 받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 그들에게 최고 학부인 대학 교육이 난 그야말로 한상에 불과했고 오히려 노동자들의 강습소와 농촌의 야학 같은 대중교육의 실시가 적신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교육이라는 건 있는 자들만 배우는 거고 자기들이 이제 그들 깨우치고 뭐 기초적인 지식을 얻으려면 야학 같은 거나 강습소가 이제 더 낫겠죠.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실패하게 된 근본적 이유는 이와 같이 민족지도자들의 주장이 식민지와 다다수 민중들의 절실한 요구를 간과한 채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한 점도 항목을 했다고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맹 퇴치 운동을 보겠습니다. 자, 이 문맹퇴치 운동에서 이제 할 때 조선일보하고 이제 동아일보가 이제 그 주도를 했죠. 배경을 보면 요거는 이쪽에 넘어가겠네. 네. 자, 여기 보면 배경은 일제 식민지 차별교육. 그 때문에 이제 소수만 교육을 받고 대다수는 이제 뭐냐면 고등학교도 들어가지 못하고 한글도 잘 모르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공교육에 소외된 많은 사람들 이제 뭐냐면 이렇게 포용할 필요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개량서당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곳곳에 야학이 설립됐어. 그래서 이제 노동자, 농민, 아동, 여자 야학 등 다양한 형태 운영됐고 자주식과 항해식을 고치시켰다. 자, 그래서 이제 일제는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일면 일교주의 포방이야. 일본 애들은 이제 1910년대 일면 일면이란다. 육면 일교주의를 이제 포방하고 그 다음에 문화손실 때 삼면 일교주의. 그다음 30년대 넘어가면서 이제 일면 일교주의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게 안 됐죠. 돈이 없어. 자기도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야, 돈이. 예. 그래서 이제 제대로 안 된 거죠. 예. 포만 한 거야, 포만.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다음 한글 보급 운동이 전개됐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이제 주도를 했어요. 조선일보는 이제 문자 보급 운동, 그다음에 동아일보는 분할 운동. 이 분할 운동 어디 많이 들어봤죠? 민중속이라는 그 당시 이제 근데 자, 하여튼 이게 예전에 러시아에서 일어난 운동이잖아요. 예. 자, 한글 보고 운동은 한글 보고를 통해 민족 정신의 고양을 목적으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기독교 단체, 수양동호회 등등 민족 단체 운동이 전개했는데, 근데 이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민족 정신의 고양도 있겠죠. 네, 근데 얘네들 이제 신문을 팔기 위한 마케팅 작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왜냐면 한글을 알아야지 신문 사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중심이 돼가지고 학생들에게 이제 방학 중에 그 학생들에게 농촌 내려가자 뭐 하면서 이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원했던 거 뭐냐면 거 가서 그냥 한글 정도 가르치고 간단한 이제 뭐냐면 산수 정도 이렇게 가르치고 이제 계몽 활동하면서 이제 기대했는데 이들이 그 계몽 활동을 넘어서 뭐예요? 이게 반일 활동을 하게 된 거야. 그거는 이제 조선 동아일보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갔던 거죠. 예. 자, 하여튼 조선일보는 이제 문자 보급 운동을 하면서 그 당시 아는 것은 힘이다. 배워야 산다. 이렇게 있고 분화운동은 이제 동아일보가 주도했죠. 문명태치, 그 농촌생활 개선 등등을 해서 그러고 했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 당시 이제 파견했던 학생들이 계몽운동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돼요? 민족의식을 각성시키는 데 했고 이것이 일제 운동 탄압의 어떤 계기가 됐죠. 그래서 총독부는 민족의식 고취 등의 이유로 이걸 금지시켰어요. 1935년에. 자, 그리고 이제 이때 요 한글 조선일보의 이제 문자 보고 운동이나 분화운동 운동을 배경으로 해갖고 만든 책이 있죠. 소설책이 있죠. 이강수의 흑가 1932년에 있죠. 신문의 상록수가 있어. 이거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두 개 정도 내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상록수. 자, 요거 이제 책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 넘어가기 전에 민족기업 성장 넘어가기 전에 그 두 번째 인증번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22번입니다. 두 번째 인증번호 22번이에요. 자, 1920년대 경제 배경을 보겠습니다. 해사령이 폐지되고 이게 이제 한사령 허가제였잖아요. 근데 이제 신고제로 바뀌죠. 그래서 이제 일본의 독점 자본 진출 원활했다. 왜냐하면 해사령을 허가제로 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본 독점 자본, 그러니까 일본 자본이 쉽게 조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일본 내에서도 자본이 적은데 그 자본이 조선으로 들어올 경우에 어떻게 돼요? 일본의 어떤 일자리가 많이 상실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이제 자본을 묶어두기 위해서 되게 이제 이 회사를 만들어서 허가를 해가지고 일종의 일본 자본 중에 좀 선택적 그 수용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한 거죠. 예. 그래갖고 무차별적으로 이제 조선에 와가지고 자본 투자를 막으려고 했다. 근데 1차 세계 이후에 일본이 큰 호황을 걷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본 축적이 가능하게 돼. 그러면서 이제 잉여 투자가 이제 많아지게 되면서 더 이상 이제 투자할 데가 없는 거야, 일본에.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 뭐냐면 투자할 데 없으니까 조선에 투자를 하게 되고 조선 총독부 입장 올 때는 이 일본 자본이 이렇게 조선에 투자하면 좋죠. 왜냐면 일단 일자리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일자리가 많아지면 사회가 안정화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에 맞춰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버린 거야. 그러면 신고제를 바꾸면서 일본 독점 자본의 진출을 원활히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민족기업 숫자도 이제 증가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회사장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얘들이 신고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후의 호황으로 일본의 자본의 조선 투자 급증.
일본 독점 자본하고 관련된 거예요. 일본 기업의 침투가 활발해졌다. 자, 그와 동시에 이제 우리 기업들도 설립이 증가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을 볼 때 세계 지주 출신의 기업가고 서민 출신의 기업을 설립했는데 지주 출신의 기업은 이제 경성 방직 주식회사가 있어요. 김성수를 중심으로 해서. 네, 이거 많이 들어봤죠? 이 김성수. 나중에 이제 그 고려대학교로 인수를 한 사람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민족 교육자로서 상당히 추앙을 받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친일파라고 막 욕으로 보는데 하여튼 그리고 백산 그 무역 주식회사 뭐 이런 안희재생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서민 출신 그 기업으로서 경성 방직 주식회사가 있고요. 뭐 그 다음에 잠깐만 지주 출신이 아니다 이게 이거 보고 말 잘못했네. 예. 여긴 안 나오는데 서민 출신 기업으로서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지주 출신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거 편집하다가 빼먹었어. 잠깐만. 서민 출신을 적어놔야 되는데 아까 경성 방직 주식에서는 지주 출신이고요. 예. 서민 출신 기업으로서 이제 뭐가 있냐면 평양 메디아스 공장, 고무신 공장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예전에 7차 그 교과서에서는 어떤 교무실을 신었는지 쭉 나왔거든요. 최근에 교과서에 이런 교무신 공장 관련된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잘 나갔던 교무실인데요. 하여튼 예전에 이거 교과서 실려져 있었어요.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물산 장려 운동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 물산 장려 운동은 그 한 두세 번 나왔죠. 세 번 정도 나왔어. 상당히 중요해. 요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배경을 보면 자본과 경영 능력이 우위에 있는 일본 기업과 경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선총독부에 가서 조선인 중심의 산업 정책을 건의했으나 거절했다. 당연히 거절하죠. 예. 그 조선인 중심의 산업 정책을 받아들였겠어요? 예,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당시 이제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뒤에 있는데, 자,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 상품과 일본의 자본이 밀려온 데서 대한 위기의식이 가지고 송진호, 장덕수, 김성수 등은 조선인 산업대회를 조직하여 조선 측에 조선인 중심의 산업정책을 취해줄 것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두 번째죠. 일본 상품의 관세 면제야. 예. 그래서 요거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병탄한 후에 이제 서양 제국주의 열강들의 어떤 눈치를 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본하고 조선 간의 관세를 당장 철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1920년에 철폐하겠다고 10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뒀죠. 그 기간 동안은 일본하고 조선 간에 이제 물품을 왔다 갔다 할 때 관세가 부과됐어, 관세가. 네. 그래서 이 총국부 입장을 볼 때도 이 관세 수입이 상당히 짭짤하기 때문에 이 관세 수입을 좀 포기하기가 좀 아쉬웠나 봐요, 1920년에. 그러니까 이걸 3년 좀 연장해갖고 1923년까지 끌고 갔어. 그래서 그렇지만 23년 가서는 더 이상 이제 유지하기 어렵으니까 이때 가서야 이제 일본 상품이 조선할 때 관세를 면제받은 거야. 이거는요. 어, 그런데 이제 예외적인 작품이 있었죠. 하나가 면지먹었고 주류야.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잖아요. 자, 그렇게 일본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이 당시에 이제 조선 기업들이 밀리고 거기에다가 일본 상품이 이제 값싸게 들어오다 보니까 관세 면제로 그 당시 이제 자구책으로 물산 장려 운동을 전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운동의 목적은 국산품 내용 장려와 근건 절약을 통한 민족 사회 육성, 민족 경제 자립이었고요. 그 다음에 관련 단체들을 이제 좀 보면요. 조선물산 장려가 있죠. 예. 그래서 조만식 등이 이제 평양 물산의 장려의 시초로 서울로 조직된 물산 장려회가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일본 상품 배경, 국산품 내용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작회라는 단체도 있었어요. 자작회 그리고 토산 예용 부인회, 청년회 같은 단체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데 자, 이 자작회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이게 연희전문학교 학생들이 조직을 한 단체거든요. 그래서 자작회 관련된 내용 볼게요. 1280번. 자, 1922년 12월 17일 서울에서 창설한 학생대 국산품 예용 개몽단체로 연희 전문 학생 등 50명이 주동이 되어
국산품 예용 운동을 통한 민족 정신 순환을 이제 목표로 했다. 그리고 이제 조선 물산 장려 운동과 더불어 학생들의 사회에서 자작회 운동이 있는데 자작은 자신이 그대로 말 그대로 자신이 필요한 물건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자작회 운동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그 물산 장려 운동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토산품을 만들어서 하자는 운동이 있었거든요. 이건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자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러면 물산 장려 흐름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네 여기. 자, 두 가지 흐름이 타협적 민족주의하고 이제 뭐냐면 비타협적 민족주의 있는데 타협적 민족주의는 민족 자본의 상충을 중심으로 자본과 계급의 육성을 목표로 해서 생산 증식론에 입각한 것을 냈다. 이 생산 증식론은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거야. 네.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하는데 그 문제는 공장을 많이 찍어내지 못했죠. 그래서 수요는 올라가는데 공장에서 물건을 많이 찍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공급이 딸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격만 더 올려놓은 거야.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사회주의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아요. 자, 그에 반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민족 자본의 하층 및 소상생산 중심으로서 앞에서 말한 토산품 장려로 스스로 만들어갖고 쓰자는 자작회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토사품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뭐냐면 뭐 조선물산 장려의 치지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보호무역이야. 보호무역. 요게 가르쳐 놓고 기입형을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보호무역이 왜 나왔겠어요? 왜냐면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게 관세가 이제 면제되다 보니까 값싼 일본상 제품이 오잖아요. 근데 이게 시대의 추세에 맞지 않다는 거야. 대부분 선진국들은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을 행해고 있고, 당연히 보호무역의 이제 중요한 것은 관세죠. 예. 그래서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그 당시 어떻게 돼요? 예. 여기 외국 상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이게 세계 추세인데 지금 역행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이제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예전에 이 보호무역이라는 것이 이제 좀 키워드로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사회주의자들이 되게 이제 비판적인 걸 하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비판 내용이 이제 그 밑에 관련된 사료가 밑에 있죠. 그래서 이제 잠깐 여기 보면 음, 여기 있죠. 예. 그러니까 자본계급이 구실로 삼는 예국적이니 민족주의니 경제적 독립하는 의미에서가 아니요. 생활세 어쩔 수 없이 허하게 좋지 못한 걸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저들이 떠드는 구실 비록 말하면 우리의 생산 기관을 발달하게 하여 상업을 부흥시키며 생활의 경제적 독립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한다. 물론 이 점에서 하계급들의 아무 이의 제기가 없는 거다. 그러나 누굴 위해서 생산 기관 발달과 생산의 경제적 독립을 포방하는지 계급적 한계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자본가들이 어떤 이제 자신들의 어떤 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이 실력 양성 운동이다. 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실력 양성 운동의 밑에 있는 계급 의식의 어떤 것들 문제점 이런 것들 이제 그 뭐랄까 계급 의식의 어떤 것들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운동의 진행 과정에서 제가 이제 이거는 관련된 기출문제 분석 내용이에요. 자, 운동의 진행 과정에서 운동 방법을 둘러싸고 내부에서 토산 장려론과 생산 증식론 이렇게 분류되었다. 자, 토산 장려론은 제국주의 상품 시장 논리 거부, 외화 배척, 토산 장려들이 추구했다. 생산 증식론은 실력 양성을 바탕으로 일제 지원을 통해 자본주의 발전을 증거했다. 그리고 운동의 방향이 친화됨에 따라서 이에 반발한 민족주의 좌파 세력들이 일부 사회주의자를 수용하면서 조선 민흥회를 이제 조직했고요. 조선 민흥회는 앞에서 얘기한 것 민족유일당 운동의 계기가 된 단체 중에 하나인데 사회주의자들은 민족의 문제를 내세우면서 내부의 계급 문제를 은폐시키고 그다음에 조선인 자본가들의 이익만 위한 운동이라 해서 또 이렇게 비판했죠. 여기 앞부분에. 그래서 찬성 측에서 민족 산업의 육성, 민족 자본의 형성을 위한 경제적 자유운동이 있었고 그다음에 자급, 자족, 국산품 이용, 소비 저당 및 금주 금연 등의 운동이 전개됐다. 예. 그래서 사회주의자는 반대했지만 또 찬성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흥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계를 보면 일단 수요를 뒷받침할 수 없는 생산을 갖추지 못하고 공장 건설이 이제 부진됐다. 앞에 이제 뭐 얘기한 생산 증신에 따라서
공장을 이제 많이 짓고 공장에다 물건을 많이 찍어내서 수요를 나는데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 상태에서 뭐냐면 물건은 그러니까 물건은 적은데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생산 물가가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상인이나 자본가의 계급 이득만 챙기는 데 이용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주의 계열 및 민중들의 자본가 계급만이라는 것을 사회주의 계열이나 민중들이 이 운동이 자본가의 계급만에 위한 것을 비난받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잠깐 이제 한번 요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이 앞에 그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여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 여기가 몇 번이야? 1283번이네요. 자, 사회주의자들은 이 운동이 민족을 앞세워 자본가와 기업의 이윤만을 올리려는 자본가의 이기적 계급 운동이라고 비난했다. 그래서 사상계 기자였던 이성태가 동아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이러한 민족기업가들 신자치기업을 규정하고 같은 동족을 착취하는 세력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 농민은 울산 장려운동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여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자, 이에 이상계 등 민족주의자들이 떨어져 나갔고 청년단체와 민중들의 반발로 물산 장려운동이 약화되기 시작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들 중 상당수가 뭐냐면 또 일제 타협하는 경향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친일파가 이제 됐고 또 이제 친일 세력이 일제 타협한 걸 반발해서 일부 세력들 조선민흥회가 성립되죠. 이 조선민흥회는 그 물산장려운동이 이제 주주가 친일파되고 일제 타협하는 되니까 이에 반발해서 조선민흥회가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사회주의자를 적극 수용해가지고 신간을 만드는 어떤 배경이 되었다. 이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 물산장려 운동이 끝난 후에 이걸 적어놔야 되는데 여기 보는 이제 뭐냐면 친일파들 이 친일세력들이 물산장려 운동이 끝난 후에 친일세력들이 방향을 바꾸죠. 뭘로 바꾸죠? 자치운동으로.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물산장려 운동이 어 뭐냐면 그래서 이제 끝나게 되고 친일파 세력들이 이제 이 물산장려 운동 대신에 이제 이게 끝난 후에 어 그 자치운동으로 전환되었다. 네,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관련된 내용들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자치론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예, 제가 좀 피곤한 상태에서 말이 제대로 안 나와.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자치론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주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